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평택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출마를 철회하라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이곳 고향 스튜디오까지 오셨습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김재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멀긴 머네요. 평택에서 오려니까. 정말 멀어요. 여기. 이 경기도가 정말 멉니다. 그렇습니다. 평택을 출마를 결심하시고 그걸 공식화하신 시점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에서 이 평택을 선거 출마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네,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가 이 재선거에 적극 맨 앞장에서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했던 게 1월 18일 날입니다. 당연히도 그 논의는 그 전부터 했다는 의미겠죠. 그거 지금 넉 달 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병진 전 의원께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시점이 1월 8일인데요. 그럼 저희가 열흘 만에 당의 그런 공식 의결기구까지 다 거칠 수 있었을까요? 그 전부터 논의를 하고 그 이전부터. 네, 오랫동안 많은 고민하고 준비도 해왔던 거죠. 네. 사실 평택은 진보정당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북콘서트 하셨을 때도 평택은 정말 진보당이 일할 일이 너무 많은 곳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북콘서트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제가 그때 냈던 책입니다. 예, 제목이 빛의 광장에서 평택의 미래로라는 제목이고요. 아니 그 두꺼운 책을 그럼 언제 다 쓰셨어요, 그걸? 뭐 미리미리 쓴 거죠. 대단하시네. 2월 말 3월 초 해서 3차례 평택에서 2차례 국회에서 1차례 해서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가졌고 네. 이 책의 300페이지가 좀 넘는데 네. 절반은 빛의 광장 이야기고요. 어떻게 내란 정권 교체, 국면을 이겨낸 정권 교체까지 어떻게 이뤘고 이후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이야기, 탄생 비화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거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절반은 평택에 대한 약속 15가지 색깔로 그리는 미래 비전 에세이라고 해서 평택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저의 미래 비전을 15가지 영역으로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이런 준비를 가지고 저는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요. 평택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일단 제가 평택에 가졌던 가장 좀 선명한 기억은 2006년 5월 4일 대추분교에서 있었던 맞아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던 당시 대추리 주민들과의 연대였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 놀라웠던 광경을 눈으로 목격했었는데요. 당시 군인과 경찰이 400여 명이 연행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강제로 행정대 집행을 가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연행이 되어서 저도 당시 연행돼서 연행되셨어요. 평택에서 양주경찰서인가 어디로까지 연행됐던 기억이 있어요. 평택에서 양주로? 네, 그때 너무 400명 이상이 연행되다 보니까 곳곳에 유치시설이 있는 곳곳에 뿌려놔서 그게 꼬박 20년 전 일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택 대추리를 주목했던 이유는 단지 거기서 대추리 주민들이 끝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연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평택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는 평화의 상징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 왜 미군 기지가 확장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던져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평택 시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짐을 최선두에서 지고 살아오고 있는 곳이죠. 아니 예를 들면 중국이 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평택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 그 많은 분들께서 삼성반도체 들어서서 신도시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신도시에는 탄약고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최근에 탄약고 이전 계획을 밝히긴 했는데 네. 또 환경 정화까지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음. 또 그 바로 인근에 지난 연말에 레이돔을 설치를 해서 네. 안테나 탑이죠. 그래서 네. 주민들은 저기서 뭐가 나오는 거지? 전자파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지? 음. 아침에 눈을 뜨면 허연 레이돔을 눈에서 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어려움을 일상으로 겪는 곳이 평택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미군 기지 근처고 군부대 근처니까 굉장히 보수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오히려 군부대로 인한 고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어오셨던 오.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전쟁 소식이나 평화와 관련된 어떤 정세에 오히려 더 민감하시고요. 그런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할 곳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보당만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그 군부대 인근에 연로하신 이장님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실제로 34년 동안 그 평택항 인근의 해군 2함대로 인해서 네. 큰 고통을 겪으셨던 원정 7리 주문분들을 제가 모시고 청와대에 가서 그분들이 작성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예. 네, 그런 곳이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의 강렬한 인상은 쌍차. 아, 쌍용차. 쌍용 자동차 네, 맞아요.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 옥새 파업할 때 연대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렇지, 그것도 평택 공장이었어.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평택은 노동자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근에 화성 기아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만도, 뭐 한온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대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뭐 그 오래 전부터 창원이나 울산 못지않게 네. 수도권에서의 평택에서 진보 정당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곳으로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하루 출력 인원이 뭐 적게는 2, 3만, 많을 때는 5만 이상 이루어질 정도로 노동자들이 많이 그곳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노동자들이 많으니 또 진보당에게서는 할 일이 많은 곳이죠. 할 일이 많은 예. 곳이고 또 호소력이 또 있는 곳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 정치에게는 중요한 곳이었고 네. 실제로 평택에 진보당 당원이 2,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출마를 선언하기 이전부터도 그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네. 곳을 거점으로 하는 선거구에 예. 저희 평택시 지역위원장 신미정 위원장이 시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면서 네. 오랫동안 그 지역을 누벼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 진보당이 평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김재현 후보님이 그 설문 대상이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면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저 도표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또 후보 적합도를 보면은 조국 후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1위가 민주당 오세호 다자 구도 조사인데 2위가 바로 김재현 후보십니다. 12.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 조사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아까 강미정 대변인도 이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었는데요. 평택을 선거구 여론조사 개요 보여주세요. 네. 평택 시민 신문이 의뢰를 했고요.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STI가 수행을 했습니다. 조사 일시는 3월 30일에서 3월 31일 평택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입니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민신문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도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평택 시민들께서 진보당을 더 많이 환대해주고 계시구나라고 느꼈고요. 네. 이게 그 구도를 잘
잡기 힘든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네. 아마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 선언을 할 모든 후보를 다 넣다 보니까 후보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은 후보의 경우는 인지도가 잡히기 좀 어려웠을 텐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여기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도표에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 진보 진영과 네. 범보수가 예. 각각 진영별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대한 결과가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으로 결과가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오. 52.9 대 29.3인가요? 이렇게 뭐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조국 대표가 이곳은 험지다 주장하고 있는데 20% 이상 차이로 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가 점쳐지는 곳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곳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네. 마지막까지 승리를 일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민주당에도 제가 단일 후보로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죠. 어떻게 지금 민주당하고 진보당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지금 있습니까? 저희 진보당에서는 지난 그 내란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모든 세력들과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연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큰 기조를 당에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가지고 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울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지난 3월 첫째 주에 당의 대의 기간을 통해서 네. 이걸 공식적으로 결정했어요. 네. 6.3 선거는 내란 세력에 맞선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제 정당들과의 선거 연대를 한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3월 초에 여러 정당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고요. 네. 그래서 각 정당이 준비가 되는 즉시 예. 빠르게 그 선거연대 논의 테이블을 가질 것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이 일단락되어야 그 재보궐선거 지역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을 이제 이달 20일께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연대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뭐가 지금 논의가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저희 울산 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종훈 후보도 직접 국회 소통관까지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 후보 단위라 울산에서의 선거 연대가 잘 이루어지게끔 촉구하고 뭐 여러 제안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에 김상욱 그 의원이 저희 방송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 김종훈 후보하고 매우 가깝다. 그 너무 그 민주당 내에서 김상욱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가 심할 때는 김종훈 진보당 후보께서 연락이 와서 염려, 걱정을 해주셨다. 너무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 논의 테이블이 성숙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근데 이 국면에서 갑자기 조국 씨가 수저를 들고 나타난 거란 말이죠. 김재현 대표님이 어제 강하게 성토하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을 벌어져서 정도의 일이었습니까? 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조국 씨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막을 잘 모르시면 그렇지. 뭐 어디선가 출마를 할 건데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 아니야 이렇게만 네, 생각하실 맞아요.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에 당 대표로 다시 선출이 되셨죠. 그 다시 돌아왔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전당대회에서 예, 그 당선되고 취임 일성으로 했었던 얘기가 원내교섭단체 만들겠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 현재 그렇지만 야사당이 의석수를 합치면 18석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2석을 더해서라도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을 무소속 의원들에게 하겠다. 네. 무소속 의원들이 받지 않거나 여의치 않는 상황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한 석씩을 더 늘려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시고 저희 야사당의 대표들과 당직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 지난해부터 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네. 연대 관계는 이미 네.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네네. 구체적 단초는 물론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개혁과 관련한 여러 행보들을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왔는데 네. 거슬러 올라간다면 윤석열 탄핵을 함께 해오던 시절부터 그것에 대한 일단락을 지어야 되는 6.3 선거까지 네.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대 연합의 그 질을 높이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평택을로 출마한다는 것도 일찌감치 알고 계셨고 여기에 대한 그 준비 과정에서 책을 내고 네.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조국 네. 대표께서 동지라고 표현하시면서 굳건한 연대를 약속하는 축사 영상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북 콘서트 때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조국혁신당에서 참석해서 직접 축사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예. 저는 수개월 동안 그 시간이 있었는데 네. 만약에 정말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을에 대한 출마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에 말씀하셨어야 된다. 이런 선거 연대를 셀 수 없이 많이 논의를 해왔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것은 조국 대표나 또는 당직자들께서 양당 간의 선거 연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제안조차 받은 적이 없다라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셨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당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라서 1월부터 출마 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이 동지 운운하면서 연대 의사를 밝혔던 조국 씨가 난데없이 지금 김재현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평택을에 깃발을 꽂겠다라고 나선 것. 그 이전에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여튼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이런 연락을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 절차 없이 전혀 없었고요. 전혀 제가 어제 아침부터 기자들의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제 아침 전화 안 받으시고 아니 도리어 김 대표님이 조국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텔레그램 메시지 읽고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긴 했는데 답을 안 하고. 그때 이제 느낌이 왔죠. 결정을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사실 그 전부터도 언론들에서 조국 대표 평택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숱한 기사를 썼을 때 뭐 어떤 주민들은 조국도 오는 거야? 뭐 이런 질문 하시기도 하고 가끔 이제 언론인들도 과거에 그런 질문할 때 제가 알기로는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님이나 또는 조국 혁신당이 저희에게 해왔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당의 대표가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당의 공식 의결기관을 통해서 글쎄요. 전략 선곡으로 정하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러서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라도 이런 상황들을 서로가 충분히 연대 관점에서 조율하고 뭐 이른바 교통정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지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해서 결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이 온갖 그 나쁜 정치는 다 쓸어 담아 가지고 지금 그걸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웬 같은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통수를 칩니까? 천연덕스럽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예.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뭐 모든 지역구에다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흐름이어야 하는데 지금 조국 씨가 이 수저를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조국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지금 일단 이런 벌어졌고 어떻게 이걸 그 수습해야 할지 좀 보관을 갖고 계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신의를 가지고 연대연합을 제안드렸고 또 이걸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움직여 왔습니다. 일관되게 진보당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의를 저버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구상을 어떤 가정을 전제로 놓고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매우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보다는 우리 그 진보당하고의 그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울산이라는 진보당의 어떤 강력한 지지세가 있는 곳에서 이 민주당이 협력을 얻어내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평택을에서의 민주당 진보당 사이의 후보 단일화 논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뭐 그걸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하여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판을 혹시 알고 조국 대표가 끼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네. 뭐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뭐 제 예상에는 울산이나 경남 같은 곳에서는 워낙 박빙이기도 하고 선거의 그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출마하신 분들이나 또는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그림들을 오래전부터 그려오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지역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영남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 연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러온 또 역사가 있고 각 정당들의 이제 교류와 소통 또는 연대가 다양하게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시나리오들을 그릴 수 있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상황을 모른 채로 평택을 판단했다라고 누가 생각할까요?